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주말 맨해튼 공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비번인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이 총격에 맞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뉴욕시장과 시의회에 물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5%나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250의 비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주말 맨해튼 공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비번인 연방세관국 경보호국 요원이 총격에 맞았다며 이를 뉴욕시장과 시의회의 잘못된 정책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놈 장관은 21일 뉴욕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뉴요커들과 그들의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놈 장관은 지난 주말에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총에 맞은 세관국 경보호국 요원은 뉴욕시장과 시의회의 잘못된 정책으로 병원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번 중이던 CBP 요원은 19일 자정에 포트 워싱턴 공원에서 한 여성과 앉아 있었는데 두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도를 시도하려다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으로 요원은 얼굴과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21세 용의자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난민으로 최근 몇 달간 전과 기록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21일 오전 두 번째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2022년에 불법 입국한 난민으로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 단속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온 아담스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놈 장관의 발언은 충격적이며 앞으로 아담스 시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확보한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새로 확보한 구금시설 관련 예산 $450억 활용, 올해 말까지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상 10만 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4만 개에서 대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아이스는 우선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에 포트블리스에 침상 5,000개 규모의 텐트촌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 안에 시설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콜로라도주 허드슨 교도소와 인디애나주 애터버리 캠프, 뉴저지주 맥과이어 딕스 레이크허스트 합동기지에도 침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시설 확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에 따라 아이스에는 2029년까지 총 $740억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간 예산이 기존 $87억 의 3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는 연방정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기관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5%나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30,000에서 $60,000 사이의 미국인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에서 정부 보조가 급감하면서 프리미엄, 건강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ACA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100개 건강보험사들이 연방당국에 보고한 2026년 프리미엄 인상률을 보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인상률은 15%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프리미엄, 즉 월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10에서 15%를 인상하려는 건강보험사들이 32개 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5 내지 20%를 인상하려는 회사들은 2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8% 올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플랜들을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사들은 팬데믹 시절 추가로 제공했던 확장 정보 보조가 올 연말 종료되고 연장될 조짐이 없어 프리미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장 정보 보조가 없어지면 건강보험료가 75%나 급등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사들이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내년에는 중위로 15% 정도 올리려는 것으로 피터슨 경제연구소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분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250의 비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연방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 및 사업 비자, 유학생 등 모든 비이민 비자에 대해 $250의 수수료 부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는 별개로 부과되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시행 규칙과 징수 방법을 결정,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새 회계연도부터 본격적 징수에 나서게 됩니다. 또 이 수수료는 물가와 연동돼 매년 국토안보부 장관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 일정액을 인상토록 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이 과정에서 재무부와 상무부 등으로부터 물가 상승률 등 인상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비자가 발급된 뒤 부과되며 만약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취업, 비자 기간을 어긴 불법 장기 체류 등을 하지 않으면 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도 현재 $6에서 $24로 4배가 인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맞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1년 전 우리나라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죽은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기 있고 존경받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어느 대통령에게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나는 미국과 무역이나 우호 관계를 갖지 않는 나라와의 전쟁을 종결시킨 것을 포함해 많은 일과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요 국가를 완전히 부활시키는데 6개월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며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을 완전히 회생시켰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공화당 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제프리 앱스타인 의혹에도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지지율과 마가 지지율은 앱스타인 거짓말이 급진 좌파 민주당원과 단순한 말썽꾼에 의해 폭로됐지만 오히려 지지율을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조사에서 내 지지율은 90%, 92%, 95%를 기록했으며 이는 모두 공화당의 신기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내 득표율은 최고였다. 국민들은 강력한 국경과 내가 한 많은 다른 일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동안 국내외 지역을 49차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뒤 해외 7개국과 미국 내 14개 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고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트럼프 관련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3개국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소화한 국내 일정은 주말 골프 여행과 스포츠 행사 참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행 중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플로리다주 판비치,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등 자신의 별장과 골프장이 있는 지역과 버지니아주 스털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중 플로리다주를 14차례, 버지니아와 뉴저지는 각각 13차례와 8차례 찾았습니다. 또 슈퍼볼이 열린 뉴올리언스, 클럽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뉴저지주, 미대학 스포츠 레슬링 챔피언십이 열린 필라델피아 등 굵직한 행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 정치 및 정책 행보에 하나로 지난 4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취임 100일 기념 집회에 참석했고 필라델피아주 피츠버그와 아이오와주 디모인을 방문했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와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지역을 방문했고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및 알라베마대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새로운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후에
기본 관세 10%가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20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엄격한 마감일이므로 8월 1일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별 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1일 이후 한국과 일본 각각 25%, 유럽연합 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은 무조건 시행되며 그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는 19%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본 관세만 적용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불하는 등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 기업, 농장주, 어부, 농민, 기업의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한다면 미국과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서 관세를 지불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유럽연합과 협상 가능성이 크고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미국에 도착했으며 오는 24일 조지아주 사바나에 현대차 전기차 공장 등을 방문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한미의원연맹은 2명의 단장과 이준석 의원 등 여야 8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키로 했다가 13명으로 늘렸으며 연방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 등을 설명합니다. 또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 행사에도 참석,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관련 가장 큰 투자가 이뤄진 조지아주를 방문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을 직접 확인합니다.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은 오는 23일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방문,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를 만나고 조지아주의 기아자동차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이들은 23일 밤 아틀란타에서 3시간 30분 거리인 사바나로 이동,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현대차 외에도 1차 협력업체 13개가 사바나 현지에 공장을 건설, 가동 중인 점을 감안, 이중 1-2개 업체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에 돌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철회 등으로 생산량을 줄인 상황이며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 속에 그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 조용하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수립, 베네수엘라의 미국 인질 귀환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위상은 한층 확고해졌다고 CNN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자신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은밀한 실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CNN에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루비오는 현재 상황에 기반해 선택지와 도구들을 제시하는 데 능하다며 그는 트럼프의 최종 목표를 알고 그것을 지지하며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루비오 장관은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트럼프의 본능을 억누르거나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반영하듯 루비오 장관은 본업인 외교부서 수장직에 더해 5월부터 국가안보보좌관 대행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제개발처 처장 대행,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대행까지 총 4개의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외설적인 생일 편지를 보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막기 위해 전용기에서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내에서 에마 터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면서 외설 생일 편지를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설적 생일 편지 등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터커 편집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 생일 편지에 대한 취재를 계속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17일 이를 전격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성 나체가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사가 보도된 뒤 트루스 소셜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해 격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커 편집인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그리고 나 자신이 직접 그 편지가 가짜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허위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적 기사를 내보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보도 다음 날인 1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기자 2명과 이 신문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스코프의 소유주 머독을 상대로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머독은 자신의 뉴스 네트워크인 폭스뉴스, 뉴욕포스트 등을 통해 매우 호의적인 기사를 쏟아냈지만 이들 언론들이 반트럼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과 공동으로 한국정원의 철학과 미학을 조명하는 특별 미디어 전시 시간을 건너온 한국정원을 개최합니다. 이번 미디어 전시는 한국정원이 지닌 고유한 미의식과 자연관을 현지 관람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습니다. 텍사스주 중부 내륙에서 기록적인 홍수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수색 작업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무부의 중국계 직원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로 몇 개월째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으로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5,828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 잠자는 왕자로 불린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칼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 왕자가 35세 나이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 찬성이 40%였습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에서 기습적인 돌풍과 폭우로 53명을 태운 유람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30%는 중국차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